바다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고 바다의 의지에 살아가던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과거 배로 30여 분이면 도착했지만 이제는 원산도와 안면도를 잇는 원산 안면대교와 보령시 대천항에서부터 원산도 저두까지 바닷속으로 이어진 보령 해저터널로 한 걸음에 다가갈 수 있는 곳.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섬. 바로 원산도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의 서남쪽에 위치한 원산도의 모양은 대부분 50m 내외의 산지로 동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최고봉은 충청 수영의 불빛이었던 봉수대가 지키고 있는 오로봉이 있습니다. 해안 곳곳에 해시계가 발달하였고 남이안을 중심으로 한 암석해안 사이에 소나무가 우거진 백사장이 절경을 이룬 섬입니다. 원산도라는 명칭은 과거 고려시대까지는 고만도라 불렸지만 고을을 뜻하는 원과 섬의 모양이 뇌산자와 닮았다 하여 원산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표적인 마을로는 원산도 북쪽 끝에 자리한 행정 중심지인 선촌과 원산도를 돼지라 생각했을 때 돼지의 머리 부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저두, 과거 원산도와 주변 백길들을 지켰던 원산진이 위치한 진촌, 그리고 원산도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광명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점촌. 섬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초전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산도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걸까요? 실제로 이제 신석기 시대 원산도리 배총이라든지 전말 배총, 그리고 최근에 조사된 59지 유적에서 신석기 시대 주거지하고 유물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원산도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이 이제 59지 사창 유적일 것 같습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신석기 시대 주거지가 발굴조사가 됐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선사시대에서 중근세에 이르는 유적들이 발굴조사가 된 바가 있어서 그 유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대표라고 하기에는 아직 유적 규모가 좀 작아서 그 유적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굴조사가 되지 않은 유적 중에서 원산도리 배총 같은 경우가 조금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조사했던 유적 중에서 당산 그리고 사창 일대 해안가 주변에서 다수의 토기편들을 확인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남쪽에 해당되는 당산하고 사창 일대에도 좀 대표적인 유적이 존재하지 않을까. 역사 속에서 원산도가 처음으로 등장한 문화는 고려사입니다. 보령현 관내에 있었던 많은 섬 중에 유일하게 원산도만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외국 사절단의 영접과 환송했던 장소 중 하나인 고만정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고려시대 인물인 이당감이 말하길 중국 사절들을 영접하고 전송함에 있어서 고만도에 있는 정은 수로에서 약간 멀고 배를 대기도 불편하오니 홍주 관내인 정해연 지구에 정을 하나 새로 지어서 사절들을 보내고 맞아들이는 장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원래 있던 고만정은 추후에 태안군 마도로 이설된
안흥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산도가 고려시대 당시 보령현은 물론이고 홍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섬으로 그 기능상 요충지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04년 원산도 사창마을 앞 시루섬 인근에서 다량의 도자기 편이 발견 신고되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갯벌 지표 조사와 해저 잠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도자기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어떤 도자기들이 나타났을까요? 보령 원산도 수중 발굴은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발굴된 출수 유물들은 대접, 접시, 완, 베개, 승반 등 다양한 기종들이 출수되었습니다. 이곳의 출수 도자기들은 지금까지 전라남도 완도의 약산면 어두리, 무안군 도리표, 전라북도 비안도, 시비동파도, 양이도 그리고 태안 대섬에 출토된 인물들에 비해서 기종이 다양하며 품질 면에서도 뛰어난 도자기 파편들이었습니다. 13세기 전반에 강진 지역의 가마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개경 또는 광화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저에 침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기종과 시유, 문양, 범법 등이 매우 우수하여 양질의 도자기들로 왕실의 최상류층을 위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고만도라는 지명보다 지금의 원산도 지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시한 목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충청도 홍주 목조에 원산도는 둘레가 40리로 바다 한가운데 있어 물과 풀이 모두 넉넉하므로 국마 100마리를 놓아 먹인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의 목장은 대표적으로 제주도를 비롯해 서남해안 인근 섬들에 설치되었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별도의 목축성도 필요하지 않고 또한 내륙에 비하여 겨울철에도 춥지 않아 목마용 풀을 얻기에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원산도 목장은 폐지되고 그 대신에 충청 수영의 종삼품 우후를 한시적으로 파견하여 인근 해안을 방어하고 조은선의 호송과 세곡을 점검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고려 조선시대에는 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해로를 통해 수도로 올려보내는 좋은 제도가 국가경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일대에서 출발한 조은선들이 수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항로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요. 이 항로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가 바로 태안 앞바다였습니다. 태안 앞바다는 난파 등 선박의 사고가 워낙 잦아 난행량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는데요. 때문에 태안 앞바다 항로로 진입하기 전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풍랑 등을 피할 수 있는 기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지 때문에 인근 충청도의 수군을 관할하던 충청수영에서는 부사령관격인 수군 우후를 1년에 약 절반 정도 파견하여 수군 우후가 원산도에서 직접 주둔하면서 조은선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을 정도였습니다. 원산도가 좋은 제도 있어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입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산도에는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 정확히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봉수대가 설치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원산도 봉수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군사적인 기능이고 하나는 일종의 항로 표지, 즉 등대로서의 기능입니다. 먼저 군사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산도에서 멀지 않은 곳, 현대의 오천항에는 충청도 수군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충청수영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만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을 피하거나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에는 괜찮은 입지였지만 서쪽으로는 태안반도나 여러 섬들에 가려서 바깥바다를 감시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충청수영에서는 원산도나 녹도, 외안도와 같은 외해 섬들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일종의 감시초소로 활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원산도 봉수의 또 다른 기능은 항로 표지, 즉 등대의 기능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산도는 조은선의 항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동시에 섬이나 암초가 많아 위험한 항로에 위치한 그런 섬이었습니다. 때문에 원산도를 비롯하여 인근의 섬들에 위치한 봉수대는 일대를 항해하는 선박들에 대해 섬의 위치를 알려주는 일종의 등대 같은 역할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산도의 봉수대는 충청 지역의 신호 및 관방 체계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도는 예나 지금이나 반농반어로 삶을 영위하는 섬입니다. 그러나 섬의 특성상 다수의 주민들은 갯벌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어로가 경제 생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대 원산도의 어업은 갯벌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김 양식과 주먹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김을 마했죠. 김. 여기 지주시. 그래갖고서 이제 그 부주, 대나무 쪼개가지고서 다 엮어갖고 갖다 넣으면 김이 붙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마했지. 육지와 가깝고 수심이 얕은 광활한 갯벌은 김 양식과 해산물 채취에 유리한 생태 환경을 지녔기에 가능했습니다. 80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성역이었었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 98년도 저하고 제 친구 추관식이하고 둘이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사람, 딴 사람들은 거의 90, 한 2, 3년경에 다 접고. 또한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은 주먹을 매기에 매우 유리한 어로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도에서 녹도에 이르는 바다는 수심이 얕고 조류가 강하여 천혜의 주버거장을 형성하였습니다. 주벅망은 긴 원추형의 망을 지주와 닻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가 어망 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잡는 재래식 어법입니다. 과거에는 청어, 조기와 같은 큰 조기를 주로 잡았지만 어족 자원의 감소로 그물코를 좁혀 갑오징어, 실치, 까나리 등을 어획하였습니다. 주복배는 공동으로 지어 운영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그 산리 쪽 그쪽이 거문여가 있고 그럼 이쪽은 여기도 뭐 지인여 김이야. 뭐 여기 가문여 지인여 이렇다고. 거문여는 저쪽이고 여기 가문여 여기 해난 데가 가문여. 부위 같은 게 떼어서 옛날에 지주로 했는데 네. 지금은 이게 부류식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여기 여기 손짝짝 나오고 네. 오른쪽으로 다 보이지 그 해난 거. 이후 1990년대 이래 원산도의 어업은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지역의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김 양식은 사라졌고 그 자리는 바지락 양식이 대신했습니다. 거의 기미로 위주였지. 생활하다시피 했지. 그래 1998년도 제가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 이제 김이 이제 사양길에. 김 양식이 서서히 끝나가면서 마을 어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은 바지락 양식입니다. 바지락은 원산도 모든 갯벌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조개입니다. 과거에는 김 양식과 주벅망으로 인하여 바지락이 원산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원산도의 바지락 채취는 4월 말에 시작해서 6월까지 수확한 뒤 한여름에는 휴어기를 거쳐 9월부터 11월 초까지 다시 작업을 합니다. 되게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하고 6월 말까지 7월달로는 뜨거서 안 되고
또 이제 가을 9월 달서부터 11월 달까지 채취. 한 6개월 정도. 전반기 3개월. 공동 작업과 공동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그 수익금은 개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 망에 7만 원. 공동 작업해가지고 명부대로 사는. 원산도는 과거 여느 서해 도서 지역과 마찬가지로 곡물이 귀한 섬이었습니다. 당시 거주하고 있던 인구의 양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해마다 육지에서 쌀과 보리를 들여와야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밭농사 위주였던 원산도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간척 사업의 결과로 논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간사지 논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척은 맨손으로 원뚝을 막아 형성된 논으로 원산도 논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농사는 쌀은 우리 원산도에서 다 소비를 못하고 육지로 많이 나가요. 밭농사는 과거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변했고 주요 작물은 고추와 들깨 외에 여러 가지 작물들을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자급자족을 위해 조금씩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나 먹을 야채, 고구마, 마늘 그런 거 이제 돈 주고 이제 돈 받고 파는 건 하나도 없고 나 먹는 거. 최근에는 지역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농사 인구가 줄어들었고 해수욕장과 항구를 중심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민박, 펜션, 식당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산도 각 마을에서 마주하는 가장 인상적인 경관은 당산입니다. 당산이란 서해안 어촌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으로서 마을 신이 좌정한 민간 신앙의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어민들이 받드는 당 신앙의 원천이자 마을의 근간으로 그 기원은 분명치 않지만 원산도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유래된 산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전통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현재 무너져 내린 진촌 당집에는 만영당이라는 현판과 함께 중수기가 걸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중수기는 숭정 기원 후 4번째 되는 병원원에 신당을 중수했다는 뜻으로 1846년에 기존의 당집을 허물고 다시 지었다는 뜻이니 원산도 당신앙의 기원은 적어도 10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유래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섬 사람들에게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치성을 받아왔고 매년 음력 정월에 각 마을에서는 정결한 제관을 선정하여 풍어와 안전항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냈습니다. 나는 그 제사를 할 때 음식을 한 번에 놓고도 제사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고 이제 다 지낸 다음에 이제 동네에 배부리는 사람들 이제 그 뭐를 해주지요. 소원을 빌어주죠. 빌어주면서 그 수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지를 배마다 다 올려주면 이제 거기에서 끝나고 내려오요. 한 시간 반? 거의 그렇게 걸려요. 그러나 어선업의 쇠퇴와 개신교의 확산으로 각 마을의 당신앙은 잊혀졌고 이제 당산이라는 지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지락 양식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시작한 제의가 있습니다.
원산도 서쪽에 위치한 초전은 비교적 넓은 면적의 갯벌을 가지고 있는 마을로 보다 질 좋은 바지락을 많이 캘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에서 제의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제의는 남성들 위주의 제의이지만 이곳의 풍어제는 여성들이 제의의 중심입니다. 이들은 갯고랑 한쪽에 상을 넣고 미리 준비해온 재물을 진설하고 소지를 올리면서 축원을 합니다. 이후 상 위의 재물들을 갯고랑에 던지는데 여러 가지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와 육지와 섬을 잇는 터널이 생겼지만 여전히 바다의 시간에 맞춰 바다가 주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오롯이 바다가 주는 특별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원산도 사람들. 그 특별함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가끔은 바다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